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지난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는 물론이고요, 차를 잠시 멈추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도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견과 반면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늘고 스쿨존에 노상 주차장도 금지돼 주차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강화와 함께 공영 주차장 마련, 또 안전 시설물 설치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죠.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실효성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스쿨존 주정차 금지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스쿨존이 주정차 같은 것들이 안 보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있으면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사고가 좀 더 안 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학부모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잠깐 주정차를 못하니까 여러모로 좀 불편한 점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스쿨존 인근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도로변에 정차하고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불편해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주차난이 심각해졌다는 불평들도 들은 적이 있어요. 시설부터 확충하고 시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필요하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 그냥 앞만 보고 뛰니까 빵빵해도 필요가 없어요. 스쿨존 통과하는 차들을 보면 딱 단속 카메라 앞에서 그 얌체처럼 속도를 줄이고 지나가잖아요. 인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큰 발전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도 좀 아슬아슬하게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하는데, 속도를 아무리 낮춰서 운행한다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법으로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스쿨존의 트랍존이라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인도랑 도로를 변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예산 확보가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싶어요. 네. 스쿨존 주차장 금지 제도 평가와 보완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전광훈 계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전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북도청 도로교통팀의 신영삼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팀장 신영삼입니다. 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의 김지훈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조교수 김지훈입니다. 예, 세 분과 함께라면 도로교통에 관련해서 모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지훈 교수님 운전하고 오셨죠? 그렇습니다. 오면서 혹시 스쿨존 지나고 왔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피해서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예.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왜 이 스쿨존의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졌는지 또 개정이 됐는지에 대한 그 사연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른들이, 운전자들이 더 함께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이름하에 이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이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지난 10월 21일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보통 많은 분들이 잠깐 대고 갔다 와도 되겠지,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됐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변경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서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있으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존의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에 나와 있는 의무교육 대상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면허가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신 분들이 그 교육 대상자인데, 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해서 벌점을 받기만 해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부분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5월 11일부터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기본 일본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승용차는 12만 원, 그리고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되기 시작했고, 또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10,000원 추가해서 최대 14만 원까지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이 된 배경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재작년에 있었던 이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로부터 예,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말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작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 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더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들을 의무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규정 이제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면적으로 네네. 지금 10월 21일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불법 주정차가 금지됐다고 하지만 기존에도 계속 어린이 스쿨 전에는 주정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빨간 그 도로 실선, 옆에 그렇죠. 황색 황색 실선은 네.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실선 2개에는 절대적 금지 그렇습니다. 구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불법 주정차 할 수가 없었는데 예. 어느 지자체를 보면 기존에는 그 불법 주정차 전체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세이프 존을 만들어 주니까 예. 오히려 더 완화된 거 아니냐.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세이프 존을 신청하는 데가 더 많다는 그런 예. 얘기도 있습니다. 예.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운전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 주의해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특히나 스쿨존이라고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뭐 이미 시행이 돼서 과속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조심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이제 주정차 자체도 안 된다는 점, 이 점을 이제 오늘 더 살펴봐야 될 텐데 신영삼 팀장님, 네. 이제 도의에서 담당 팀장을 하고 계시는데 팀장님도 운전하시면서 가끔 실수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뭐 네. 과속이라든지 신호 위반 어떠세요? 저도 최근에 2번이나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2번씩이나 걸리셨으니까. 아까운 범칙금이 많이 예. 나갔습니다. 예. 그 뭐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게끔 이러셨겠습니다만 하고 나서 느낀 점은 어떠세요? 뭐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네. 것 같고.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억울한 생각을 많이 했고 돈이 너무 아까웠고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차분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출발할 때부터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렇죠.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출근할 때 출퇴근 시에 어린이 보육을 4군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일부러 처음부터 30km에서 40km 맞춰가지고 아주 여유 있게 가다 보니까 지금은 편하게 그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2번의 아픔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가급적이면 돌아가는 그런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느새 이제 시속 30을 넘겨서 가고 있기에 뭐 상황 저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도에서 파악한 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행 후에 효과가 있었는지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스쿨존 내 노상 주차장이 전면 폐지가 됐고 예. 그다음에 주정차 전면 금지로 이제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주정차 관련 민원이 다소 지금 도나 시군으로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안전한 보호 환경이 조성돼 가지고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는 조금 불편해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예. 지켜야 되고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어린이 보호구역이 우리 지역에는 몇 곳이나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도내에는 총 지금 1,001곳이 있는데요. 와. 그 중에 초등학교가 420곳, 예. 유치원이 459곳, 그다음에 보육시설 111곳, 그다음에 특수학교 10곳, 학원이 1곳 예. 등이 있습니다. 1,001곳. 존광훈 계장님, 이 1,001곳에 다 지금 과속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그렇죠? 않죠. 예. 예, 지금 예. 계속 지금 점차 확대하게 나가고 그렇게 있죠.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운영되고 있는 과속 카메라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197개입니다. 예. 민식법 시행 이후로 계속 설치하고 있고 예. 12월 1일자로 또 51대가 또 운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마 어린이 보호구역은 좀 보호할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안전계 계장님이시기 때문에 계장님은 뭐 이렇게 과태료를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면서. 저도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과속도 뭐 하지 않아야 되겠고 아울러서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역 내에 이제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세워두고 갔다 와야지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나 그렇죠. 뭐 물건 배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시겠어요. 그 가까운 곳에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의 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은 아마 지자체로 다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주로 교통 사고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 장소에서 시시비비가 붙는 것들, 예. 그다음에 심야 시간대 불법 주정차를 해놓고 내 차가 움직이지 못할 때, 이럴 때 불편할 때 저희한테 신고를 들어와서 10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살펴를 보니까 7건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7건이 들어왔는데 3건은 해결을 해주고 4건은 그냥 상담해서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예전에 그 주민신고제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언제부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법 주정차 문제는 예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어왔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를 해왔었는데 예.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웹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 누구나 1분에 2장을 사진을 찍어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가 확인이 되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합차는 일반 도로에서 불법주정 받아도 3배가 높은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예. 과태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영삼 팀장님 말씀대로 억울한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의 키 높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잠시 주차 정차하고 다녀와야지 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그 차 사이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운행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에 가려서 아이가 끼어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지훈 교수님, 네. 실제 우리 지역 동산동에서도 이 불법 유턴해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첫 번째 최초의 사망 사고다라고 예. 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봤던 사고이기도 한데 예. 사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이 사고들이 일반적으로 이 차도를 횡단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9월에 행정안전부랑 저희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들을 나가가지고 합동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사고 유형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길을 건너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좀 찾아야 될 그렇겠죠. 것인데 네네. 이런 유형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가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이 불법 주정차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사고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방금 이 어린이의 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SUV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졌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 통계를 살펴보면은 전체 승용차의 45.5%가 SUV라고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중형 이상의 SUV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사에서 공개한 재원을 살펴보면 한 160cm에서 170cm 정도. 이거 어른도 잘 안 보이겠네요. 맞습니다. 키가 작은 성인 남성이나 성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나오게 되면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운전자도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겠지만 사실 보행자도 차가 다가오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 SUV 같은 경우에는 전고도 높지만 뭐 접지면으로부터 차의 하부까지의 높이도 높습니다. 또 이제 키가 작은 아이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이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역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김민식 군 사건 같은 경우에도 흰색 SUV가 다가오면서 사고를 당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도로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용 전화의 광범위한 보급입니다. 이 걸어가면서 핸드폰 보면서 걸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등학생 뭐 어린이들 대상으로 뭐 조사를 해보면은 전체 한 90% 정도가 현재 휴대용 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전체 어린이의 22.6% 정도가 걸어가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 중에 뭐 앞만 보거나 아니면은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전체의 81%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볼 만하고요. 또 이 어린이의 특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부분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이 굴러간다 하는 경우에는 공만 보죠. 공만 보고요. 반대편에서 엄마나 친구가 부른다
그러면은 그것만 보고 건너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 또 이 차의 속도나 거리를 계산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2차로 뛰어드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전광훈 기자님,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이 참 문명의 발전의 속도만큼 빨리빨리 문화, 좀 빨리 가고 싶고 신호등이 안 바뀌면 왜 이렇게 안 바뀌고 스마트폰 검색하다가 검색이 안 되면 답답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심리가 좀 빨라진 부분이 있는데 운전은 그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유 있게 예, 안전하게 목적지에 예. 도착하는 게 일단 우선일 텐데 지금 운전 문화 보면 우리나라의 전북이 교통사고 건수가 제일 많아서 보험률이 높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게 맞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속도는 더 줄여져야 되는데 건수는 계속해서 줄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아울러서 이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도 많이 나고 있어서 사실 불법 주정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쿨존 있기 전에도 있었던 것인데 그렇죠. 그걸 모르고 지금 계속 불법 주정차 하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자,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와 관련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년 3년 동안에 약 4,700여 건이 발생을 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차대 사람의 차급 점유율이 15%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보행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570만 원이에요. 근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대 보행자 사고는 870만 원으로 1.5배가 높아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어린이 사고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사고가 16.4%인데 일반 도로에서의 그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7.3%로 그 9.1%가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법을 만들어지더라도 불법 주정차가 있는 지역에서는 언제나 어른이든 어르신이든 언제나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 주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운전자들은요. 주정차 할 때 진행 방향에서 주차 정차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한 대로 가서 그냥 그게 사실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아무튼 뭐 여러 의식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여러분들 절대 준수해야 될 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자, 신영삼 팀장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가 시행되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다 정차를 해야 되는 말이냐라고 이제 민원이 이제 발생하고 있어서 택배기사, 학교 주변이 상가에 생계에 영향을 끼친다거나 그 차량들이 주택 밀집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또 다른 고민,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런 또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 어린이들의 이제 뭐 키가 작은 특성 때문에 이제 불법 주정차가 발생을 하다면 교통사고들이 이제 비중이 높습니다. 네, 이제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는 학부모들도 그 있는가 하면 초등학생을 등교시키고 출근을 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주정차 금지는 달갑지 않은 제도고 또 때로는 악법이라고 이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다 보니 일부 지역 학교 주변 이면도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 차량, 택배 차량이 몰려들다 보니까 주택 상가나 주택가나 상가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주어서 서로 이제 다투는 것도 자주 목격이 됩니다. 제도가 강화되고 도로상 안전 시설이 늘어날수록 어린이들의 안전도는 높아지지만은 빨리빨리의 문화에 이제 익숙한 시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기까지는 불편함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금방 애를 태우고 바로 갈 텐데 그리고 또 뭐 택배 기사님들 같은 경우 빨리 물건만 주고 올 텐데 그 빨리가 생각마다 이제 빨리냐 뭐 이 지장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긴 시간이냐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역시 뭐 택시 기사님 손님 내려달라고 하면 거기서 또 내려주기를 바라는 손님 입장에서 보면 또 빨리가 될 텐데 그 빨리는 역시 개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개정한 것이고요. 자, 김준 교수님.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십니까? 그러면 스쿨존 밖에서 하차하면 좀 괜찮은 것인가? 뭐 이런 거 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뭐 사실 아까 여기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예. 부분처럼 굉장히 좀 위험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또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이 승하차 구역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동생 보호자가 아이들을 인솔을 해서 뭐 학교로 들어가거나 예.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법 자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 어린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적절하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반대로 어린이들을 어린이 보호구역 밖으로 내모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어린이 보호구역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 이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몰래 또 주차를 해왔던 예. 다른 차량들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어린이 보호구역 외부 근처에는 길가에 주차된 이 주정차 차량들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고 예. 이게 또 어린이 안전이 더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어떻게 이제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텐데 기존의 주변 주민들의 노상 주차장도 졸지 이제 불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대안이 있느냐 어떤 조례를 통해서든 경찰 차원에서 또 전라북도 행정 차원에서 이 대안을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는지 그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어보죠. 먼저 지금 저희 경찰청에서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2017년부터 계속 노상주차장을 폐지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주 시내 70년 정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폐지를 했고 그렇군요. 전주 쪽에서도 아마 올해 안으로 다 폐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는 계속 발생해 왔고 또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조정을 해서 예전의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좀 어린이 보호를 축소를 시켜서 노상주차장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또 어느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하고 주민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간에는 학교 측 관계자들이 아파트에 대고 야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학교 측에도 좀 되고 이런 식의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이 또 없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요. 예.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차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거는 교회, 공터, 대형 건물 등 공공 또는 민간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민간인 등이 소유한 이제 주차 공간이나 공터, 그 공터에다가 지자체가 바닥 포장, 그다음에 CCTV, 보안 등 차단기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이런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생각됩니다. 예. 또 하나 대안으로는 이제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행정 절차 이행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심지에서는 부지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주변에 빈집이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부지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하나 이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나 학교와 같은 뭐 시설 내지는 또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개방을 하면 어느 정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김준일 교수님.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해주신 그립한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뭐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텐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취지를 또 주민들끼리 협력하고 또 적절하게 양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이런 협상안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지원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사유지를 공공주차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다는 게 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양보와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뭐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회의 같은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마련해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한 시간 이후에는 좀 뭔가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잠깐 어린이를 위한 승하차의 구역은 한 5분 정도는 뭐 인정을 하는 어떤 그런 유동성,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영삼 팀장님. 예,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도로교통법에도 주정차 금지 특례로 이제 지방 경찰청장이 장소, 시간, 차량 종류를 정해서 고시하는 곳은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데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은 주정차 가능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안심 승하차존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뭐 대구시 같은 경우는 승하차 구역을 정해서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다는 계획도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경찰청장이 주관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34조 2항에 보면 시도경찰청장은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그다음에 차량의 종류 등을 정해서 허가를 해주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가 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절대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 앞에, 횡단보도, 복각지, 그다음에 소화전 앞에 이런 데서는 허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선 침범이 이렇게 중앙 침범할 수 있는 1차로 그다음에 어린이 오히려 세이프 존을 설치를 하면 어린이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세이프 존을 만드는 것보다는 시설 내에 지금 저 군산 회원초등 같은 경우는 순환식 그 승하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학교에서 내려주고 나오는 이런 식의 그 시설 안에서의 주차 세이프 존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만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밖의 도로에서는 진짜 안심할 수는 없고, 오히려 시설 내에 들어가서 정말 안심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는. 김지훈 교수님. 네, 일단 지금 이 승하차 구역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정해져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된다라는 이 내용의 예외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외 규정에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이제 했는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장애인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주정차 위반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은 이동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장애인 분들도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교통 약자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성을 또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장애인 차량을 비롯한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이 자동차, 그리고 아니면은 이 장애인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 이 대해서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규정에 예외를 두는 그런 방안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안심하게 내릴 수 있는 시설이 대부분 돼 있는지는 않죠. 그렇죠.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다르죠.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그쪽이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그쪽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학교 쪽에다가 시설 쪽인와 또 학교 쪽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학교 쪽에서는 굉장히 그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밖에 그 어린이 승하차 안심구역 위치 선정도 이 지자체나 교육청이 경찰청장에게 요청을 하면 변경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신청을 해오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허가를 해주고 지자체에서 안전표지판을 달아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실효성 높이려면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 도로교통팀의 신영삼 팀장,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의 김지훈 교수,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전광훈 계장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전라도 교육청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의 송우석 단장을 연결해서 학교 현장의 이야기, 교육청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우석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학생 안전관리 지원단이 있군요. 예,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에 한 달이란 시간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또 학부모 학교 반응과 참여도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주정차 금지에 따라서 현재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의 경우는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등하교를 이렇게 시켜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가능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밖이나 아니면 학교 근처의 공유 주차장을 이용해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고, 또한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제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이제 학교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있는 경우는 이제 특례 구역을 우리가 현재 지금 신청을 해서 그 구역에서 승하차 한 후에 도보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통학하는 방식이 좀 다양합니다. 통학 차량 또 뭐 부모님의 차량 또 이제 도보로 걸어서 가는 경우 그리고 현재 아침 등하교 오후에는 학교에는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등교 시간에는 통학로의 안전지킴이 학부모들께서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많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학부모님 중심으로 해서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안전 지킴이 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제 그분들이 현재 통학 지도를 현재 지금 맡고 계십니다. 등교에는 자주 볼 수 있는데 학교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이제 학교에는 이제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예. 또 학교 시간도 학년별로 학교 시간이 각각이고 또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시간, 방과 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 학교할 때 지도하는 것에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예. 학교는 뭐 그대로 학교의 본연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이 안전과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 이제 변화된 것들 때문에 주변 그 환경 상가들하고 또 주택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의 노력의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각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상가 분들은 이제 주정차 금지가 되어짐에 따라서 이제 상권이라든지 이러한 애로사항을 현재 지금 표출하고 계시고, 예. 학부모 일부도 그 이제 그 날씨라든지 이런 그 안 좋을 때는 아이들을 좀 가까이에서 좀 학교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부분에 갈등이 소지들이 있는데 예. 현재 학교에서는 각각 여러 형태의 뭐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두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스쿨존 내에 일부 아이들이긴 합니다만 운전자 위협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는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겠고 운전자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주의를 주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보통 이제 일부 언론이라든지 이제 예. 일부 시민들 분들이 이제 이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이유가 이제 한 아이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고로 인해서 이게 좀 강화되었는데 예.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의 놀이라고 해서 현재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현재 보통 얘기되어지는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어린이는 보통 우리가 어른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의 행동을 보통 아이들이 많이 모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단지 아이들의 일부 학생 아이들의 어떤 일탈 행동을 가지고 전체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거나 현재 해석하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학생 안전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현재 지금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예. 또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들이 이제 뭐 안전 교육에 좀 중점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지침을 통해서 지금 강화되고 강제화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연간 51차씩 안전교육을 하게 돼 있고 그 안에서도 뭐 교통안전교육이 또 10시간 내지 11시간으로 또 하도록 현재 지금 강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어른들에 대한 이러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들을 현재 우선해야 되는 것이라는 인식 변화가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흔히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예. 아이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어른들이 솔선수범하거나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궁금한 게요. 교통안전교육이 10시간 남짓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론 강의 가지고는 이게 습득이 잘 안 되잖아요. 체험 예. 중심의 그런 실습 교육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것도 법령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체험 예. 중심으로 교육하라고. 아하. 그래서 학교에서도 단순히 이론 교육만 하지 않고요. 체험 중심으로 현재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생애 주기별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유치원 초2, 초5, 중2, 고2를 현재 인근의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안전체험관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현재 안내하고 있고 예. 현재 지금 거의 권유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저도 KBS 직원들과 함께 임실에 있는 119 안전체험관 가서 이 체험을 해보니까 어른들도 이게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은 예, 또 맞습니다. 더 많은 그 체험 중심의 실습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말이죠. 가정에 돌아가면 아버지 어머니는 운전자고 아이는 또 스쿨존 내 보호구역에서 보호받아야 될 어린이입니다. 함께 그런 대화를 좀 평상시에 자주 나누시는 게 일반적인 교육이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혹시 그 팀장님, 예. 단장님 오늘 김지훈 교수, 전광훈 계장님 또 도예 신영상팀 나와 계시는데 함께 좀 협업하고자 하는 내용들 서로 당부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세 분과 함께 방금 전에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학교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회안초등학교. 물론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내의 그 주정차 금지뿐만 아니라 차도와 그다음에 보도, 그러니까 고차도 분리 부분도 현재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점은 현재 그 학교의 부지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교직원의 주차 공간도 굉장히 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주정차 지역을 학교 내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더욱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더더욱 그 현재 이러한 민원이라든지 주정차 금지에 대한 이런 논란이 생겼을 때 경찰청과 그다음에 그 지자체의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하고 함께 그 현장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이들 안전을 우선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유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우리 아이의 안전은 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전광훈 계장님.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입니다. 예. 어쨌든 저희 경찰은 그 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 오후에 저 교통 어린이들이 와서 교통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안전 지킴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돌아보면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 수고를 많으시는데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하는 어떤 깃발을 들고서나 언제 깃발을 내려서 차량을 막아주고 언제 아이들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시간이 된다면 해당 그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좀 어렵겠지만 교육도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혹시 김지훈 교수님. 네, 방금 이제 그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도로교통공단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덕진 노인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효자 시니어 클럽 이런 데에서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잘 기억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육청 관계자분이 또 이제 계시고 또 이제 경찰 관계자인 전광훈 계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특별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교통법 제51조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또 이 초등학교 뭐 출퇴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이걸 잘 안 지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를 해야 되는 것을 알릴 때에는 황색 전멸등을 켭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승하차 중일 때는 빨간색 전멸등을 켭니다. 이 빨간색 전멸등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측에 있는 정지 표시 장치가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이 정지 표시 장치가 켜지면 이 어린 통학버스와 같은 차로나 옆 차로를 지나려는 운전자는 이 어린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를 해서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서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운전자에게 벌점 30점 그리고 범칙금이 또 이제 9만 원이 부과가 이 되는데요. 내용 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이거를 그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이제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부여 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요거를 단속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올해 8월까지 단 3건이 이제 적발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이전에 뭐 단속 사례들을 보면은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이나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걸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승하차 구역이 만들어지는 만큼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경찰 쪽에서도 이 부분을 좀 단속을 하고 또 저희 공단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계도함으로써 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좀 발판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참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공감을 아직까지는 안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한 것이고 또 법 제정된 것이 오래된 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이후에 이제 단속은 필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송우석 단장님.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고 교육청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조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보통 안전과 편의는 이게 모순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토바이를 탈 때도 이제 헬멧이라든지 이런 보호장구를 이렇게 쓰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게 법으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약간의 불편함, 그다음에 편리함을 놔두고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교통문화에 대한 문제의 인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문화 인식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가족 우리 전라북도 모든 교육 가족분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령이 있지만 방금 계장님이나 교수님 신장이 말씀하셨듯이 문화 인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안전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의 송우석 단장이었습니다. 각계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를 모토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성장기 시절 교통위험에 대해 알려주면 그 인식이 청년이 되어서도 유지된다. 안전의식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119 안전체험관은 있습니다만 교통안전체험관이 있느냐? 지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곳이 있습니다. 5곳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이런 체험 교육을 받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5곳이 있는데요. 전주에 2곳, 그다음에 군산에 1곳, 전국 남원에 각각 1곳씩 5곳이 있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활성화되지 않고요. 지금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통계 사고를 보면 취약전 아동이 굉장히 사고량이 많고 그다음에 1, 2학년 저학년들이 굉장히 사고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게 된다면 교통안전 교육 그 시스템을 좀 한다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가정에서의 그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은 그렇죠. 모방성이 있어요. 모방성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아주 그 쉽게 실수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무단횡단을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태우고 탄다는 거. 그다음에 빨리빨리 해라.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통안전 체험관은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설치하기가 오래 걸리니까 예. 가정에서 먼저 교육을 이렇게 정확히 어르신들이 해주신다면은 저부터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해주신다면은 일례로 한 예로 들으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들인데 예. 어렸을 때 차에서 내릴 때는 그 상대방 차량이 주차장이 있으니까 차량이 있으니까 탁 가서 내리면 안 된다라고 어렸을 때 갔었는데 지금 대학생도 문을 틀면서 몸을 틀면서 상대방의 그 차에 안 붙이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시절 때의 그 교육이 평생 가는 것처럼 그 가정에서 교육이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교통안전 체험관 설립이 어려운 건 알겠습니다. 있는 걸 또 잘 활용해야 되겠고 가정 교육이 더 중요하겠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떤 교육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대상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상으로 좀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교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저희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벌점을 받고 난 이후 음주운전을 하고 난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한 사후적인 교육이 많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 사회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고령 운전자나 보행자들을 대상으로도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제가 출장을 한번 다녀오긴 했습니다. 어제 다녀왔는데 이 서울 가산동에 출장을 다녀와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 컨텐츠가 뭐냐면은 이 어린이들 대상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온라인 콘텐츠 영상을 제가 또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승용차에 탈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다음에 버스를 탈 때 주의해야 될 점, 자전거를 탈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또 이제 촬영을 하고 와서 이 어린이들 대상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독일 사례 같은 경우를 또 보면은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부모와 함께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만 회 정도의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고 또 20만 명이 넘는 부모가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만든 이 온라인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보기에 그냥 놔둘 게 아니라 학부모와 함께 본다면 그 효과가 조금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잘 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주정차 단속 그리고 과속, 이 카메라, 표지판 좀 더 추가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도의 예산이나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장비는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과속, 신호위반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CCTV가 있습니다. 도로교통 강화 이후에 이제 과속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작년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에 124곳을 지금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595개소를 지금 설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 후에는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청과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실제 가동되고 있는 장비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과속 신호 위반 단속 장비를 131개소를 지금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79대를 지금 설치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77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자치제 시행이 됐습니다. 이후에 좀 더 협업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좀 가까워졌잖아요. 더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일단 현황 파악도 함께 하시고 또 지자체 시설 설치 요구도 함께 하시면
더 빠른 속도로 좀 추가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경찰청 같은 경우는 교통 사망 사고가 현장에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현장에 가서 어떤 시설물들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해서 그렇죠. 더 큰 사고 같은 경우 있으면 지자체도 오시라고 가지고 도로교통공단도 오시라고 해서 그냥 합동 점검을 해서 시설 개선 같은 거 하고 있고 또 매년 지자체하고는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61건을 발굴을 해서 648건을 즉시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3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좀 알려서 이 부분을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이렇게 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스쿨존 주정차 금지 제도의 평가와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역할 속에서 어떠한 각오와 계획들이 있는지 1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지은 교수님 먼저 하시죠. 네, 오늘 계속해서 뭐 시설물 개선이나 뭐 새로운 법의 개정 그리고 교통안전 교육, 단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아까 중간에 이 교육청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굉장히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예. 흔히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여러 가지 뭐 유튜브라든지 언론들을 통해서 이 어린이들 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시각과 시선들은 어린이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일종의 공포 마케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수익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또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알려서 새로 만들어진 정책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 계도 통해서 그런 교통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영삼 팀장님. 네, 이제 우리나라 그간에 이제 빨리빨리 문화로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네. 반면에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서 교통 안전도는 OECD 그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 못지않은 교통안전 선진국을 위해서는 선진 교통문화 의식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사회교육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운전자, 어린이, 교육청, 지자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도 늘려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과 홍보를 바탕으로 한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두 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일 테고 끝으로 경찰청의 교통안전기의 전광훈 계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어린이 그 안전도 그다음에 교통 그 안전을 위해서 가장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030 정책입니다. 이 부분은 도심권 안에서 속도를 낮춰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저희 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초고령 사회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에 대한 그 보행자를 좀 안전하게 해서 사고를 좀 줄이자 하는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도심권 안에 들어오면 횡단보도에 횡단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으면 양보해서 먼저 횡단하게 좀 해주고 갓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면 보호하면서 지나가고 해서 사람들이 사랑이 먼저인 그런 도심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내 아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스쿨존뿐만 아니라 운전 자체를 조심조심 하실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의 김지은 교수 그리고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전광훈 계장, 전북도청 도로교통팀의 신영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립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